반갑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코칭 역량 과정을 맡은 최강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런 문제 기반 또는 프로젝트 기반의 이런 학습자 주도의 수업을 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 바로 이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코칭 역량, 코칭 포 PBL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국제코치연합의 대표이사로 또 한남대학교 겸임교수로 또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프로페셔널 코치로 활동한 지는 만 14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기업체에서 또 대학교에서 이런 코칭을 전파하고 실제 리더들을 코칭을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 그룹 코칭 이런 것들을 참여를 많이 하고 또 진행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문제 기반의 수업 또는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인 PBL 이런 것들이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진행하시는 교수나 교사 또는 트레이너 분들이 코칭 스킬을 조금만 더 익히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또 2013년도에 베스트 코치로 선정된 바도 있고요. 또 코칭의 역사를 비롯해서 미래창조 코칭 리더십 관련 이런 코칭 관련된 서적들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자, PBL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PBL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Problem Based Learning 해서 문제 기반의 학습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그래서 Project Based Learning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의 PBL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PBL의 유사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방형 질문이나 과제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과제들은 단답형으로 또는 사지선다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죠. 그런데 좀 더 열려있는 질문, 그래서 다양한 답변 또는 다양한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활용하고 또 그런 과제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컨텐츠 및 기술의 진정한 적용을 제공한다. 이것은 기존의 학습이 교수나 교사가 제공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형태, 일방적인 전달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배운 것을 적용함으로써 이론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직접 그 기술을 또 배운 것을 체득할 수 있는,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21세기의 성공 기술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PBL, 문제 기반 또는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문제 해결을 하는 스킬, 기술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학생들의 독립성과 탐구를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학습이 교수나 교사의 전달 중심이다 보니까 학생들은 피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PBL은 바로 이 학습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탐구를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존의 수업이나 과제보다는 훨씬 더 길고 다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답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인, 그래서 기존에 학습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또 다면적,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프로젝트 수업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혜진 교수님이 대학 교수들이 인식하는 PBL 수업 운영의 난관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하고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 신념에 대한 부분이 13.8%. 그러니까 교수자 스스로가 이거 학생들이 스스로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과연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을 하고 따라올 수 있을까? 스스로 과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신념 부분이 13.8%. 두 번째, 교실 문화. PBL이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교실 문화가 좀 더 개방적이고 서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왕성해지는, 토론이 왕성해지는 이런 교실 문화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그런 교실 문화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18.5%. 그 다음 학습 촉진 부분. 교수자가 이끌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하는 역할이 바로 실제로 가르쳐주는 역할에서 촉진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촉진 스킬, 이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촉진 스킬에 대해서 실제로 체득을 한 경우가 적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38.5%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평가 부분이 15.4%, 학교 환경 부분이 13.9%로 나타났고 여기에서 바로 이 학습 촉진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칭 for PBL, 바로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PBL 우수 사례자의 수업 운영 전략을 또 역시 금혜진 교수님이 연구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우수한 그 PBL 운영을 했던 교수나 교사분들을 분석을 해보니 어떤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교실 문화 관련해서는 PBL 오리엔테이션 전부 다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과제를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활용을 하고 있는 전략들입니다. 자, 그리고 학습 촉진 부분에서 보시면은 프로세스 워크시트를 제공한다. 요거 다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 코칭, 이게 이제 개인별로 또 그룹별로 코칭을 활용하는 부분이 모두 다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툴, 리소스를 활용한다. 이것은 요즘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 워킹, 또 이런 온라인 협업 도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학습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이제 평가 측면에서는 셀프 리플렉션,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 그리고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피어 이밸류에이션, 그래서 상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PBL 도입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과 비추어 봤을 때에 바로 이 학습 촉진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코칭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 또 실제로 성공적인 PBL을 하는 데 있어서 코칭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PBL 수업에서 교수나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핵심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도 하고 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 앞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교수나 교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역할.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밖에서 어미닭이 조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속에 든 새끼새 또는 병아리가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밖에서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라는 것이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데요. 실제로 아이는 산모가 낳지만 산파가 하는 것이 바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촉진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교수법을 산파수유라고 한 것처럼 이런 촉진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PBL을 처음 적용하는 교수나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수준에 맞게끔 학습 촉진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더라. 앞에 나왔던 자료를 보셨겠습니다. 자, 우수 사례자들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연습, 또 프로세스 워크시트, 학생 맞춤 코칭, 또 디지털 도구 및 다양한 학습 자원 지원, 프로젝트 성과 활용 전략을 실천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PBL 수업을 하고자 하는 교수나 교사들이 코칭 역량을 개발해서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학습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이를 통해 PBL 수업의 효과성 향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번 과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과정은 PBL 현장에서 팀, 그룹, 개인 코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서 PBL 수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칭 역량 개발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 대상자는 바로 이 개인 및 팀, 그룹을 대상으로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학습자 주도의 학습 형태를 진행하고자 하는 강사, 교사, 교수, 트레이너와 같은 분들이 이번 과정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또한 학습 조직을 이끌고 있는 학습 조직의 리더, 요즘 이제 각 기업에서 학습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도 이번 과정을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 개발, 또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하고 싶은 조직의 리더. 지금 이 과정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이런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나 교사를 하진 않지만 조직의 리더로 참여하고 계신 분은 이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구성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코칭 스킬, 또 퍼실리테이션 스킬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과정의 학습 목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답을 주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도출, 정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갖추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이 PBL 과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learning by doing, 즉 실행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이런 학습자들이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부분에서 이 직무교육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직무교육 지도사 P 퍼실리테이터 민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시겠습니다. 자, 온라인은 총 1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강좌당 약 25분 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개념 이해와 방법 이해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민간 자격증 직무교육 지도사, 바로 이 과정의 연수 시간 총 40시간 중에 4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자, 오프라인은 총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는 주요 방법에 대한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론 학습을 하신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실제로 실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체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체 민간 자격증 직무교육 지도사 과정을 보시면은 P와 P 프로그램 과정 해서 전체 16시간, 또 P 교수법 해서 스마트 워킹이 8시간, P 교수법이 16시간, 네, 이렇게 해서 전체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P 하면 이게 뭘까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P란 Practice Enterprise의 약자로 실습 기업,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실습 기업 또는 가상 기업으로 해석이 돼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체험적 학습, 즉 Learning by Doing을 위해서 학습자들에 의해 세워지는 가상의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배운 것을 회사에 가면은 별로 써먹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많은 담당자들, 또 특히 리더분들은 학교에서 배운 게 회사 와봐야 별로 쓸모가 없다, 새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탈피해서 보다 학습자가 회사에 실제로 취업을 하거나 또는 회사를 창업할 때 실질적인 기술을 가지고서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PE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취업,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습 기업도 있고요. 또 이런 형태, 조직, 역할에 있어서 이 실제 기업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 화폐, 상품의 거래는 없지만은 비즈니스 업무와 거래를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해보시면 참 좋겠죠. 네, 아마 이런 프로그램 접해 보시면, 야, 나도 학교 다니면서 또는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창업을 하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었더라면 정말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학습 촉진자, 이제 퍼실리테이터라고 하죠. 이런 퍼실리테이터와 실제 기업 직원, 또 분야 전문가들의 멘토링, 또 코칭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습기업 프로그램은 국제 실습기업 네트워크라고 해서 간단하게는 PEN, PEN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습기업들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1920년대에 시작된 이래 2020년 기준 46개국에 7,100여 개의 실습기업이 활동 중이고요. 연간 220만 명의 실습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한 개의 국가본부가 있고, 한국 본부는 코리아펜이라고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본부는 유로펜 펜 인터내셔널이고요. 독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전체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번 코칭 포 PBL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코칭 역량은 코칭의 이해, 또 경청, 질문, 코칭 대화 모델, 또 피드백 코칭, 그룹 코칭, 팀 코칭, 또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쓰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퍼실리테이션 기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제1강 본 강의에서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